신1980이 10호 발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희 편집위원들이 모여서 그간 발행된 이야기랑 앞으로 발행되어져야 할 저희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예고된 것은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자리는 한 번 정도 갖자는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그게 이제 10호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다행히 다 오늘 시간 다 맞게 모이셔가지고 저희 편집위원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순서는 어제 최성 감독님이 다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제가 간략한 이제 발행 현황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현황에 나왔으니까 각자 편집위원으로서 10호까지 9호까지 볼 수 있었던 어떤 개인적 회고와 더불어서 개인적 총평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총평이라는 것은 또 결국 마지막에 어떤 당부의 말처럼 또 한번 또 이제 조금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거의 초기에 세팅된 코너예요. 이게 크랭크인부터 광고까지 거의 초기에 세팅된 코너가 큰 변동 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코너들을 사실상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주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때 섭외에 맞춰서도 움직였는데 그런 코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10호가 이제 발행 인쇄되는 순간 인쇄되는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편집장인 저와 또 그동안 전체 총괄 디렉팅 저희 크레딧으로는 아트 디렉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편집 감독을 다 해주셨던 최석 감독님이랑 저희가 빠지면서 새로운 편집 체제로 움직일 거니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또 각자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제가 또 마이크는 없지 마이크를 이어서 간단하게 현황 보고를 해드리면은 방금 다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창간 준비호가 2019년 9월 5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호가 2022년 4월 16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호마다 발행 부수는 1000부였습니다. 모든 부수는 1000부였고 그렇게 따지면은 11,000부가 저희는 인쇄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무현 팀장이 올려주신 내용 보니까 9호가 우편 발송이 600부였더라고요. 그러면은 큰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물론 3번씩 가신 원고 필진분도 계시지만은 기본적으로 DM 발송이 500명 또는 그게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협회, 영화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500명, 500기관 정도에는 뿌려졌다 저희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기본적인 저희 현황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발행 연도 같은 경우는 최석 감독님이 주로 이제 마지막 편집 단계에 있었을 때 저희가 발행되는 달 5월이다, 4, 5월이다 하면 약간 그 달의 이슈에 맞춰서 좀 발행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4월 16일은 당연히 세월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좀 유념하면서 조금 발행됐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포 기관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단체들을 제가 저희 한국 영화식 전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니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한테 다 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방할 겁니다. 당연히 영화진흥위원회부터 영상자료원,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의 독립영화협회 그리고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영화제들 전주, 부산 이런 영화제들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있는 영화제들, 독립영화제들 이런 쪽 다 뿌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광주와 전남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진흥원 쪽 분들 그리고 이제 특수성을 감안해서 5.18 기관들한테도 다 뿌려지고 있다는 점
염두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극장들도 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보고할 만한 게 저희 이제 광주 시내에서의 배포처가 저희 광주 독립영화관하고 광주 극장 그리고 책과 생활 그리고 소년에서라는 독립서점들과 연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무료로 배포된다는 사실들 서점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 좋은 의미를 생각하면은 저희의 또 다른 저작고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가 제 기본적인 저희 잡지에 대한 현황 같은 거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아주 편안한 개인적 회고와 개인적 총평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생각이지 뭐 이야기인데 바로 옆에서부터 할 거냐, 이 양쪽 두 분께서 먼저 이렇게 하실 거냐.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돌리고 나중에 이렇게 돌리고 하면 되겠죠. 역시 그쪽부터 하면 되잖아. 역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돌자고요. 예, 이무현 팀장님 가시죠. 참나. 전 편집위원으로 합류한 지가 사실 올해부터 와서 편집 과정에 계속 참여해 온 것은 아니었지만 20년 8월에 입사하고 나서 맨 처음에 잡지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해갖고 소설 몇 번 주신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저한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 비평 모임도 그때 하면서 비평에 대한 것들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사실은 글을 쓴 건 사업부터더라고요. 사업도 빠짐없이 글을 쓴 게 정말 귀하게 남아있고, 10호를 기념하는 마음은 지금까지 쭉 해오신 편집위원들의 어떤 마음과는 약간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지언정 애정도는 그만큼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쓴 만큼 잘 받았다. 그리고 잘 읽었다. 어떤 게 좋았고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사실 보람차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지는 계속해서 발간하되 새로운 필진들, 특히 이제 제 또래의 2030 비평가들 많이 만나서 많이 대화하면서 글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한테도 좀 새로운 지면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이십니까? 예. 좀 이따 할게요. 차장님 편하게 술 들어가시죠. 저는 이제 연차께 3호부터 2020년 11월, 2020년 11월에 처음 이제 참여하게 돼서 한 번 빼고 나서 글을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딥포커스에서 이제 작품 쓰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초에 영화 논문 관련된 거에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영화 이론 쪽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면이 중요한 그때마다 이제 번역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책들 그 안에 논문집에서 번역을 하고 그거를 또 적용해서 지역을 보고 이런 어떤 실험의 장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 하게 되면 보통 안 하게 되구나, 아니면 굉장히 되게 러프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지면으로 나온다니까 좀 더 이렇게 보게 되고 하면서 많은 개인적으로 공부가 됐지만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공부 차원으로 그치면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부터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회의 때 추가욱 감독님이 이제 흘리듯이 얘기하기 너무 글이 좀 어렵다, 논문들도 아니고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잡지에서 좀 읽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약간 좀 개인적인 소회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해봤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뭘 예로 들어서 좀 하면 좋을 텐데 마땅히 확 떠오르는 지역 영화가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만큼 안 봤구나,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잡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만큼 좀
더 좀 발로 뛰고 좀 보고 참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부터 갑자기 두 분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위기가 갑자기 닥쳐가지고 절대 네? 갑자기 절대 저는 갑자기 지금 위기가 있으면 또 단단해지는 거기도 한데 아무튼 좀 진지하게 좀 임해야 되는데 뭘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좀 실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비평 관련해서 의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같이 공부하고 여기 참여시킬 수 있는 비평 발굴도 아니라 좀 양성 같이 양성이라기보다는 양성은 누가 가르쳐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같이 커야 서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장을 그런 퀄리티 있는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모임에서 해서 좋지 않을까.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옛날에 프랑스 노벨 받을 때 트리퍼랑 고다르랑 그 애들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시네마테크에 죽치고 있던 백수들이었잖아요. 사실 커피나 마시고 혼자 커피 마시고 영화나 보고 그런 모임들이 사실 지역의 그런 모임들이 사실 그냥 지역의 동아리 모임 그냥 그네들의 어떤 개인적인 모임 그런 걸로 그쳤는데 그런 것을 그치지 않고 그거를 좀 지역의 문화 어떤 지역의 영화사 중의 일부 그런 걸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거를 좀 생산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여기 작지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지금 약간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 모임을 못 하고 있긴 한데 6개월째 쉬고 있는데 그 이상입니다. 저는 창간 준비 후부터 참여를 했지만 애초에 이 잡지를 만들자고 논의가 됐던 첫 자리에는 이제 제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의 거의 끄트머리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 잡지가 이제 연대 소속인 건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기조를 갖고 향해 흐를 것인지를 저는 자세히는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9호까지 왔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흐름이나 색깔과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연대 소속도 아니었고 또 이제 서울을 기반으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화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영화 계통에서 일을 한 지는 5년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잡지에 참여하기에는 내가 약간 부족하고 좀 그릇이 가능할까? 그릇의 어떤 크기를 떠나서 내가 여기에서 잘 활동하고 이들이 원하는 어떤 목소리 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을 하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런 걱정 그리고 이제 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근데 다시 또 그 처음에 자담했던 거를 이제 보면은 되게 가벼운 말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그래서 근데 지금 점점 9호로 올수록 좀 주인 의식이 점점 더 생긴과 함께 조금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흐름대로는 온 것 같지 않아서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일단은 이제 제 주변에서 그 첫 번째로 저희 통계 지금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 잡지를 다 읽어보고 하는 말이 이 잡지가 너무 80년대 정치 프로파간다를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시민들에게 주장하는 그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20일 같은 잡지 될 거 아니니까 우리만의 그런 색깔이 있는 건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잡지라는 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가 아니냐, 혹시 이게 뭐 소수의 사람만 보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가 엘리트주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좀 시민들도 좀 볼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좀 잘 풀어가지고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매개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존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틀에 뭔가 진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랭크 인시니 크리틱이 그 정한 거 틀대로 계속 지금 저희가 나아가고 있고, 그냥 필집만 바꿔가는 체제에서 뭐 크게 그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뒤에서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이쯤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독성 부분에서 디자인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아쉬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급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인터뷰를 맡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인터뷰했던 분들보다도 최근에 그 성미란 분장사 인터뷰할 때 조금 뭔가 더 뿌듯함, 보람참, 그리고 재미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대로 사실 앞으로 조금 어떤 중심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좀 우리 지역 사회에 이 영화 일을 많지는 않지만 영화 일을 하면서 좀 주목받지 못한 분들, 그런데 오래 여기서 자신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해 오신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조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클로즈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10호 이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클로즈업뿐만 아니라 자체가 담아냄으로써 더 폭넓게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담회를 앞두고 좀 해보았습니다. 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해 해봤다고? 생각을 지금 아, 네, 해봤다고. 꺼내줬습니다. 네네네. 논의를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그럼 더 끼치고 됩니다. 또 싸시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많이 쓰셨어요. 아니요, 저는 낙서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뭐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연치 않게 이제 조대훈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대훈 선생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창간 후에 처음으로 이제 글을 써서 여기까지 뭐 편집위원회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영화를 공부는 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뭐 광주 영화계는 정말 처음이었고 독립영화 자체도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되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순간 2019년부터 지금 광주 영화계에서 이렇게 뭐 일 아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약간 인맥도 이렇게 넓어진 것 같고 영화계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독립영화가 진짜 무엇인가도 좀 알게 되고 좀 여러 가지를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시야가 넓어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선은 광주에도 정말 영화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알았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어떤 자극이었었고요. 우선은 뭐랄까 글을 쓰고 싶었어요. 저는 글이 쓰고 싶어서 왔고, 그러다가 이런 자리가 생겨서 글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뻤고, 뭐 그러면서 감독님들 작품 보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퀄리티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공부가 됐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은 이제 딥포커스를 맡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저는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는 내가 한 연구를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뭔가 그걸 이렇게 넓히는데 저는 항상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새로운 주제를 찾는다는 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공부가 됐던 나름대로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에 거의 영화적인 인맥은 없어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이 글 쓰는 이 자리라도 있어서 막 논문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새로운 뭔가 뭐 이렇게 한 단어를 용어를 쓰더라도 그걸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인에서 제가 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앞으로도 좀 더 기여를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고갈되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색깔이나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찬영쌤이나 이제 수진쌤은 지금 학교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 새로운 이론도 접하시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 저는 정말 어디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재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같이 사람들 세미나하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너무 고루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요새 그 고민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영역을 하고 싶다, 좀 더 좋은 어떤 이론을 갖고 쓰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약간 작품 비평을 좋아해요. 작품 비평인데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감독론 좀 하다가 요새 어느 순간부터 지금 광주 영화 10년과 저번에 뭐 장르 영화리고 저번에도 배우로 하는데 너무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작년이 아니라 저번에 9호 같은 경우도 정말 처음으로 해보는 뭔가 그거는 사실은 자료 수집 비슷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저하고는 저는 좀 필드는 아니니까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들 좋아해 주셔서 못 쓰는 글이지만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뭔가 새로운 거를 가지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거기에 도움이 될지 그게 좀 약간 두려움이 좀 앞섭니다. 그리고 방금 뭐 수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이제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도 조금은 관객들을 좀 더 많이 모으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독립영화제를 만들자라는 게 좀 취지이기 때문에 좀 이제 색깔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로 변경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호 이후에 우리 씬도 살짝 어떠한 방향성이 좀 새로워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힘들게 뭐 쓰고 했지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힘들게 쓰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얘기하시죠. 뭐지? 제가 먼저 할까요? 할 얘기 좀 많을 것 같은데. 하시면 되지. 물 한 잔씩 드시고 가십시오. 처음에 그 영화 잡지를 만들자고 논의를 할 때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전부터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기억을 해보시면 그 이 제보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처음에는 대부분의 연대 이사들이 웹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걸 거의 유일하다시피 혼자 반대해가지고 돈이 들어도 이거 종이 잡지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근데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에 횟수로 4년째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종이로 안 나오고 웹진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제 주장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한 기간 동안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었고요. 왜냐면 제가 뭔가 광주 지역 사회에도 그렇고 영화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편집위원들이 이제 본인이 맡았던 꼭지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특별히 좀 이렇게 편집 과정에 좀 더 깊이 개입을 했었고 그리고 물론 시네마틱 뷰라든지 이런
제가 맡은 코너들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잡지의 역할이나 그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더 컸었기 때문에 늘 제 고민의 일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은 아무리 뭐 지적해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초기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질책이었고, 또 꼭지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중간중간 한 번씩 언급이 됐었고, 또 뭐 일부는 그랬어요. 너무 현란하다. 편집이 왜 이렇게 산만하고 현란하냐. 근데 또 이렇게 세련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고요. 심지어는 그 트랜스크리틱 부탁하는 필자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만들어진 PDF나 그 개별 꼭지들을 보내주면 재미없다, 너무 무겁다, 딱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필진한테 청탁하는 와중에도 들었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더라도 물적 토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 회의 때 그랬잖아요. 동국인문학당에서 회의할 때 광주의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때 그랬죠. 저는 세 권만 만든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우리 조대영 편집위원께서는 한 권만 만들면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2020년 팬데믹 그 첫 해에는 3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권 나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개간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올해도 지금 3월에 착수해가지고 4월에 이렇게 첫 권이 나왔고, 올해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4권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한 3년 하니까 일정한 틀이 잡히고 좀 안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초기에 그 안착시키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또 이제 삶의 기반을 독일로 옮기게 되니까 아주 절묘하게 그 나의 초기 구상이나 어떤 그 전망과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좀 우리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이제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콘텐츠에 대한 비판이든 이 잡지의 본질적인 어떤 가치나 목표, 지향에 대한 비판이든지 간에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정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 간과하는 게 있어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했고,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도 만들어 왔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별 콘텐츠에 대한 어떤 비판은 원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우리는 충분히 잘했고, 이제 개간으로 안착시킨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우리가 2세대였고요. 2세대가 다시 이걸 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책무를 떠안았다. 적당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이제 2기로 이양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제 인생에 그 잡지에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 굉장한 행복으로 생각해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하던데, 지난 한 3, 4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 편집위원회 회의하고 그 BHC 가던 그 순간이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어차피 BHC 안 가면 되니까. 어디를 안 가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정이 있었고, 이 잡지를 만들 때 저의 그 열정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저부터 말씀. 먼저 하시죠.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네, 편집장님이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제 저도 이제 1991년에 이제 강의받으면서 하나 모임 만든 부펠라스라고 하는 영화 동아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영화 일을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은 광주의 영화 씬이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해왔고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영화 워크숍도 해보고 영화 강좌도 해보고 영화 만들어 보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광주 독립영화제 10회까지 제가 뭐 프로그램 포함해서 뭔가 전반적인 일을 좀 보면서 독립영화제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맨 마지막 안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화 비평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2019년에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 구호 포함해서 총 창간 주부요까지 포함해서 총 10권이라는 책을 냈는데 아까 최성욱 감독님도 말했지만은 이거를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4년 정도 10권의 책을 낸다는 것은 아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적이 가깝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한 권 한 권 만들어서 완성된 이 책으로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해. 아 이걸 지금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그냥 뭐 한마디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한 권 한 권 모여서 지금 10권이 모여 있는데 이 정도로 어떤 그 부피감 그다음에 그 담겨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10권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저희들이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자부심이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되는데 저는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고 제가 강조해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고 잡지가 이제 맨 마지막이었는데 잡지도 저는 좀 다 해봐서 아까 이제 뭐 이기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손을 놓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기가 끌어가더라도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미련 갖고 싶지 않고 뭔가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10권 만들었잖아요. 이번까지 만들면 10호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김수진 의원님께서도 말했지만은 그 10호 동안 10호까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있죠. 이 잡지만 특유의 어떤 분위기, 정체성 그런 것들이 아마 사다보면 광주 영화 영상인연대의 어떤 그 색깔들을 좀 반영을 하고 담아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편집장님 포함한 저를 포함한 최성욱 감독님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오게 될 상임이사라든가 그다음에 김지현 이사장 이런 분들이 또 생각하는 잡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잡지가 이번 10호까지의 담길 가능성이 담겼다고 좀 봐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잡지는 이뤄야 되는 거 아닐까 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진 것들이 지금 15까지 결과물이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는 새롭게 2기가 들어서면은 2기가 지금 15까지 하고는 또 다른 어떤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닐까.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그 잡지가 거의 저도 이제 연대하고 결합하는 저의 개인적인 그 순간들하고 딱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09년 9월 5일에 발간이 됐으니까 제 4대 보험 기준이 2019년이죠. 2019년 9월 15일자부터 아마 연대 경력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화 연대 의사로 참여한 것은 아마 19년 뭐 2, 3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사회에 통화한 것은 2020년 초인데 어쨌든 그리고 참여하고 있다가 그렇게 관심이 없이 움직이다가 잡지 논의가 되고 있다. 좀 적극적으로 합류하자라는 이제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때 이제 아마 그게 2019년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사진 보시면 이렇게 그 사진이 여기
극장 사무실 그때는 반으로 나눠져 있었을 때 응접실처럼 쓰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 회의를 아마 6월경에 하고 공식으로 이제 이 자리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7월 12일이었거든요. 수진 씨가 다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한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방울 분이 원피스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연대 같은 개인적인 거하고 이게 동일시 되어 있었죠. 저한테 이제 잡지라는 게 잡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연대 일을 아마 그렇게 막 메리트 있게 느끼지 못했을 거고 왜냐면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잡지의 초기 성격은 더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은 또 여러 어떤 프로파간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저희 제도 비판이라는 용어로 순화시키지만 사실 이제 저희 연대가 공통으로 지금 삼고 있는 광주 영화신 안에서 어떤 정책적, 사업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어떤 도구로서 쓰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영화 영상 연대도 이제 새로운 이제 영화 전담 기구가 공식화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 비평에 대한 것들, 제도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성과를 이뤘다고 봐요. 꼭 잡지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잡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 됐을 거다 아니면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저도 얼핏 듣기로는 내년 정도에는 공식적인 영화 전담기구가 출범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잡지한테 암묵적으로 부여돼 있었던 조금 영화 영상연대 어떤 기관지로서의 역할들이 좀 상당 부분 또 축소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영화 전담기구 안에서 다시금 논의돼야 될 실질적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기관이 생기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런 담론,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꼭 잡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잡지보다 더 제도권 안에서 싸움을 벌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라든가 뭐 진흥원이라든가 영상위원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또 무게중심 좀 많이 이동하는 거라서 잡지 그런 부분들 조금은 희석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편집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지금 최석 감독님이나 조계영 선생님들 같이 초반에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이제 연대 내부 이사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원하는 반응도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서로 약간 핀트가 어긋났을 때는 또 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조정하는 것도 조금 이 10호까지 어떤 과정이었고 그래서 관계가 성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이사 이사장이 어느 순간 저희하고 전혀 이제 개입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지금 편집원들이 알아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서 한다 이런 게 조금 관계 정립된 것도 저희 어쨌든 10호까지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연대가 2017년 4월에 출범하고 실질적 하드웨어 공간은 18년 4월에 극장 개관인데 그 이후 만들어낸 브랜드가 사실은 이 잡지거든요. 연대 입장에서는 독립영화관이라는 거 그리고 신1980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광주 영화학교 정도가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같이 비등비등한 연대가 중요한 사업으로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 비전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번 예산도 연대가 다 냈죠. 허브 사업을 다 들어왔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 허브 사업 안에다가 전체 예산을 비평지 만드는 예산을 다 집어넣었다는 것도 사실 좀 뭐 나름 이제 연대 내에서의 어떤 브랜드로서 사업 대표 사업으로서의 어떤 포지션인 것 같고요.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라운드테이블에 뭐 했던 말인데 잡지에 좀 글을 쓰고 싶어 해야 된다 사람들이. 나도 저 잡지에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이런 말들을 듣는 잡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공개적인 발언이기도 했고 저의 내심의 목표였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는 또 이제 달리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어렵기도 하고 조금 이제 제가 대부분 저희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통계가 어떻게 되고 수치가 어떻게 되고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재미없고 조금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지 못한 분야죠. 이건 정말로 정말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영화 연구소와 영진이 안에 있는 정책 기획팀 정책 연구소에서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럴싸한 보고서는 많지만은 현실과 인들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러한 간극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조금은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 조금 불편해지는 이런 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잡지에 글을 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말들을 좀 더 들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는 조정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늘 생각했던 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10명만 모으면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게 그때 전당이 개관 전이었으니까 이제 광주의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10명만 모아서 웹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사람은 좀 시켜야 한다고 성격이 좀 안 시키면 안 해서 시키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시키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가 저희 모두의 성과지만 이게 끝이면 또 전 어딘가에서 또 10명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10명 다 된다고 봅니다. 10명이 계속적으로 지역 혹은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채널이든 간에 글을 계속 써낸다는 것은 그 도시의 너무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대부분 지금 문화예술, 문화산업 파트 안에서는 저희들 다 알고 있지만은 주로 용역보고서 형태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조금 가방끈 긴 석박사애들 듣고 와가지고 그냥 이미 짜여진 결론에 맞춰주는 용역보고서 수준인데 비평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그런 사업들의 일부라도 혹은 그런 사업들 자체도 조금 비평의 영역을 확장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광주에서 비평지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고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지면이 하나 생겼다는 것에 가장 큰 성과를 두고 싶고 앞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잡지에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 중에 하나는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도망갈까 저는 약간 내심 걱정했는데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지금 10호까지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뿌듯하고 조금 고마운 지점입니다. 이 정도까지 또 하고 그 편집장으로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1등 공신인데 여기까지 끌어온 좀 충분히 제 생각에는 고생한 만큼 그 박수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라도 박수를 한번 보내줍시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소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방금 저희 개인적 직업이 없어. 저는 11호에 이제 아니 어디 가서 내가 사실 일컬어져. 편집장이가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게 너무 할때 좀 어떠셨어요? 그거 궁금하던데. 제 초기에 막 방송도 나가고 그 6시 내 고향 인터뷰도 같은 보냈죠. 그렇죠. KBS? 서울과? 광주 MBC고 6시 내 고향 같은 코미디 있잖아요. 그 생방송 빛날 오메 전라도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나갔죠. 우리 잡지 막 나왔을 때 여성 영화제를 앞두고 있었던가 그래가지고 잡지 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었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 이후로도
생방도 해보고 막 저희가 15 내면은 아마 편집장을 포함해서 뭔가 한번 매체에서 이 사람들 뭔 사람들인가 하고 독일 가기 전에 자리가 한번 마련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태환 편집위원님 말대로 11호에 클로즈업으로 결정을 했네. 그래서 편집장.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고요. 저번 호에도 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는 건데? 아 안 되는 그게 이유가 없잖아. 네, 그건 제안은 하실 수 있지만 그거 왜냐면 결정하지 말고. 이게 새로운 이제 새로 어쨌든 10호라는 걸 한번 제가 일단락 짚고 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11호에 또 제가 나오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몇 호 후에 있다가 나오면 되죠. 일단 그래도 새로운 칼라가 나왔을 때 알겠습니다. 윤정인 감독님도 오시고 막 이러는데 너무 섣불었나요? 네, 일단 나중에 또 편집 회의 하다 보면 없으면 또 하게 될걸요? 그 이야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초기 논의 이사회에서 논의들은 저도 나중에 이제 합류시지만 않았고 이제 뭐 주로 윤수환 상임이사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 이게 발화가 된 것은 비평스쿨의 성공. 이걸 보고 이렇게 많은 비평 지망생들이 있어 이것에 대한 어떤 연속 작업으로 비평지까지 온 걸로만 알고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대가 그때 2019년 당시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영화 연상인 연대가 출범한 지 시간이 2년, 3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가 뭔가 하나로 집약돼서 시청에 가면 도로아미 타고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공무원 바뀌면 또 새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고 뭘 지향하는 사람들인지가 손에 좀 쥐어줄 수 있게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논의들이 무르익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마침 2019년도에 이제 이 극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그 비평가 그 교실이 양성 교실이 이렇게 열린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촉매가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료할 때 뭐 글 한 편이라 써낼 텐데 그걸 그냥 생산시키지 말고 뭔가 지면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글을 쓸 지면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우리 편으로 흡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논의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1년 이상 계속 간간이 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종이 잡지 내자는 얘기 아무도 안 했다니까. 다 웹진으로 하자고 했다니까. 왜냐면 그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영화 극장 홍보 예산 이런 거 좀 끌어다가 그런 얘기들이 따로 얘기할 국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그 극장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SNS 콘텐츠 같은 거 몇 회 만들 그런 돈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휘발시키지 말고 이렇게 종이 잡지로 만들면 누구한테 보여줄 때도 좋고 극장을 방문하는 감독들이나 이 사람들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영화 관련된 이 업계에도 지역에서도 이런 잡지 만들고 영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이고. 이게 정말 프로포간다지 않아요. 초기에 막 어디 뭐 잡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내야 한다고 막 우리 구멍을 뚫어 너무 자극적이었죠. 막 구멍을 뚫어서 보내야 한다가 아니라 저는 아예 우리 잡지는 네. 총구멍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잡지에 아예 총구멍 나 있는 잡지는 없다. 우리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제가 무리한 주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완전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약간 문화적 충격은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약간 환경적인 절차구나. 아니 왜냐면 어제 정대학 위원님을 만났는데 제가 네.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하여튼 광주 이러면 안 된다고. 뭔 얘기 있지? 아니 농담입니다. 뭔 얘기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 얘기는 숫자리에서 듣기로 하고. 근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강주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그런 수업을 하네,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마 그 수강생들이 그런 강주에 대한 가능성을 봤듯이 역으로 위원님들도 비평가 수업에 모는 사람들을 보고 강주의 어떤 잠재력 같은 거를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없잖아요. 지금 그게 너무 저는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계속 비평가 수업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고
2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현우 선생님이 이번에 글을 이제 리뷰를 하나 또 써주는데 저한테 진지하게 술 먹고는 누나 정말 저 글 쓰게 해줘서 고마워요. 자기는 그 친구가 글을 잘 쓰는 친구고 석사 학위 논문도 심지어 영화 라스푼츠의 영화로 논문 썼는데도 인포맨이라고 네네. 썼다고. 그랬는데 예, 본인이 글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우리가 다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은근히 쓸 곳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또 많은데 근데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거 하나 내는 거에 급급했고 이게 진입장벽이 없어 보이는 잡지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이게 개간지다 보니까 매월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글을 쓰는 시스템이고 자기는 좀 더 이렇게 역량을 펼치고 싶은데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것도 같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저는 좀 글을 쓸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젊은 친구들이 좀 역량 있는 친구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좀 이 잡지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가장 좋은 건 비평과 수업인 건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안 되나요? 약간 오해가 있는데 비평가 수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영화 영상연대에서는 꾸준히 매년 이렇게 그 교육 사업을 했어요. 일반 대중들 상대로도 한 교육 사업이 있었고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스태프들을 위한 전문 교육도 있었고 교육 사업이 매년 일정한 파일을 계속 갖고 있는데 계속 영화 비평가 수업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금 이제 좀 아쉬움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를 계속 할 생각이 있는데 2019년에 영화 비평가 수업 있었고 그 다음에가 한번 있고 작년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 영향이 커요. 코로나 영향이 없었으면은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었을 거고 필자로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그 사람들을 많이 견인을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또 어떻게 이 안에서 논의해가지고 광주인의 꼭지 계속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현우 씨가 그렇게 쓰고 싶었으면은 이제 광주인의 쓴 그 꼭지를 하나를 맡을 수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진입장벽을 만들려고 의도한 건 당연히 아니었고 그리고 1년에 4번 나오는 거에서 뭔가 매번 편집회의를 할 때 글 써줄 사람들 찾느라 애를 먹었잖아요. 또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저는 진입장벽 얘기를 아직 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스스로 이제 그들이 이걸 보고서 너무 무거운데 내가 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나와서 저도 이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일단 비평가 양성과정 비평가 수업은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뭘 하나 저는 해보고 싶냐면은 15까지 저희 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25도 되고 55도 되고 100호 200호 계속 나왔으면 광주에서 나오는 C2980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외부로까지 이렇게 사이트 사운드지라든가 우리가 여기 영화를 한국에서 받아보잖아요. 가이드 시네마 받아보듯이 우리의 잡지도 외국에서 한국말로 쓰는데 이제 영어라든가 불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읽힐 정도까지 가려면은 가려면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멀리 내다보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C680 이름으로 해서 하나 비평가를 뽑는 그런 공모 사업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최고 이게 신의식이 하고 있지만은 C680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글 쓰는 사람은 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죠. 좋은 제안. 진입 장벽이 어렵다는 게 아까 감독님이나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어떻게 여기에 글을 내가 실을 수 있을까?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진 쌤도 개인적으로 정현 쌤 어떤 이렇게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쌤이 그걸 보셨고 편집위원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막상 또 이런 매체 기고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전 내 글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게 두려움도 있고 막상 혼자 개인 블로그에 쓰다가도 이렇게 인쇄가 나오는 순간 긴장이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미리 받는다는 게 그런 친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뭐 인정하니까 주겠지 그런데 그냥 막상 잡지에 항상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신인 뭐 그런 걸 모집한다고 해도 메일로 이걸 해서 할 만큼 그렇게 뭐 배짱이 있거나 당당하거나 그렇게까지 열정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비평 그 프로그램 그런가 그런 만남의 장 그런 것들이 있어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15까지 되면은 그리고 나름 저희들도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책들이 잘 나와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글쟁이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공모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신춘문예라고 있는데 이제 시나 뭐 동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뽑는 곳은 강주에서는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일보에서 강남일보에 있나요? 네. 근데 저희 C1980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영화 근데 비평가 그거는 저도 전문가는 이제 할수 그러면 있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때 편집장님이 말처럼 신춘문예라든가 예. 그거에 이제 기고를 해서 되는 거는 그래서 한태수 편집장님 말처럼 내가 어떤 매체 어떤 심사위원한테 그거를 인정받았느냐가 이제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일보 같은 경우는 문학비평이랑 비평 부분 이제 신영철 쌤이랑 그 김영준 예.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보면은 항상 그 비평 분당한 거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소감이 뜨고 이름이 딱 박혀요. 누가 했는가 그게 이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그래서 잘 뽑으면 우리도 잘 그래서 찾아야 모셔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여기서 모셔서 해서 하는 게 아니 근데 저는 네. 좀 그걸 하면 강남일보나 그런 매체는 매체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되면은 진짜로 평론가가 되고 이름이 올라가는 건데 네. 저희는 지금 그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면 그렇기 그게 때문에 아니라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니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상징적인 돈을 만들어서 의미를 두면은 저는 글 쓰고 싶은 사람은 나타난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자. 네. 이게 자기가 평론가도 등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강남일보라든가 신의20을 통할 수도 있지만은 네. 저희도 뭔가 상징적인 그 과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필자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희 지면에서만이라도 그러니까 광주의 그래서 되면은 지역에서만 지면은 예, 네. 할수 있는 그렇죠. 거를 좀 이렇게 그렇죠. 연계를 시켜서 하고 시상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렇죠. 아니 그거 거기까지 그거 한 번 해서 그거 뭐 사진 찍어주고 그걸로 뽑아 먹을 거예요. 우리 이것도 찍고 아름다운 사진이 사진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치밀하게 잘 좀 그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만약에 글을 토할 것인가를 잘 플랜을 짜가지고 짜잔하고 내놓으면은 저는 충분히 글 쓴 사람들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것보다 예. 사실은 저희가 찬간호때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아직은 뭐 광주국장 게시판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모집한다는 거 그것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도 그렇죠. 저희는 충분할 것 거기에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제 문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홍보 문안이. 그런 것도 SNS로 네. 홍보하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나는 어디 문학과 지성사, 창비 이런 데서 하는 무슨 뭐 공모전에 예. 제대로 공모해가지고 나는 무슨 그 제대로 이제 문학 네, 뭐 검증을 중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층위도 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까지 거창한 건 바라지도 않고 다만 내가 글을 좀 내 글을 선보이고 싶으면 그냥 내 블로그에만 쓰는 걸 넘어서서 그렇죠. 공적 매체에다가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장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좀 시작을 일단 하고 그렇죠. 물적 토대가 마련이 되면 그때 제대로 이제 그 비용도 좀 마련해서 공모 상금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연상했는데 진짜 예전부터 항상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좀 놀랐던 게 영화학교에 비평이 사라졌다는 게 영화학교 그 수업 있잖아요. 거기에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비평가 왜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강필 팀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영화학교에 이번에 비평이 없어 했더니만 네 하면서 그냥 뻘쭘하게 가시던데 내년에는 비평 수업도 하나 늘려주시면 저희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이렇게 뭐 동아리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번 보면 이제 필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그렇죠. 뭐그 제도 비평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연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21인가 어디 그 영화 평론가인가 거기서는 그 제도 비평 글도 봤거든요. 영화 그 비평하고 제도 그 공모예요? 예, 신의 21. 영화 산업 비평, 정책 비평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공모도 해서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싹이라고 보이는 그런 분들을 조금 우리가 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필진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점과 그렇죠. 이제 필진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 사업 같은 게 그렇죠. 비평가 스쿨이 이제 이어진 있었는데 포럼의 형식이든 어떤 그런 게 있었지만 19년도만큼 좀 집중력 있고 파괴력 있는 좀 비평가 스쿨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동의가 된 것 같고요. 또 그거 연장으로서 공모전의 방식들을 제가 초기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래도 초기에 잠깐 홍보하고 원고를 10만 원밖에 안 드리고 했지만은 그래도 13명이 모셨어요 그때. 그 중에서 이제 5분만 저희가 다 심사해서 편집위원 내부에서 심사해서 뽑았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뭐 신분증에 얼굴밖에 못 봤지만은 저는 어쨌든 뭐 광주인이든 여기 저희 잡지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의 또 작은 또 중요한 성과라서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10호가 나오는 정도의 어떤 지명 광고를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10호에 한쪽 12호나 뭐 연말에 선정해서 그 새로운 필진들 내는 글을 받는 걸로 해서 10호에 올해 비평가 누군가 공모합니다.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하면 좋은데 아까 했던 제가 공모를 이게 상금을 좀 상대적인 상금을 걸어서 이게 한번 제대로 뽑아보는. 그러면 이게 선생님 되게 커져요. 아까 그러니까 말했던 제가 것처럼 심사위원을 데리고 와서 이게 진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당장 15는 못하고 올해 내년이 사업비가 돼야 없잖아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업비가 없으니까 네. 내년에 이제 그것을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내야죠. 이게 상금이 있어야 될 거고 심사위원비가 있어야 될 거고. 우리식 표현을 아다리가 맞아야 되니까 내년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세요. 내년 예산하고 연대가 될지 영화 전담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쪽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비평가 스쿨도 결국에 이제 사업 부서, 실무 부서들의 의지인 거잖아요. 이것은 그 의지하고 저희하고 이제 그냥 행복한 결말 나왔을 때 붙어야 되니까 이 정도 선은 우리 회사에서 커버를 칠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진짜 그건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면 신영철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좀 중요한 비평가가 공모전에 심사위원장을 하시고 그 매체가 이거다 하면은 저희로서는 그만한 홍보를 또 하게 되죠 진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돈이 말들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500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죠. 예. 돈 많이 안 들이면서 좋은 필진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신일 980 뭐 비평가 공모전에 그 초대 뭐 그 비평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잘 써버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통이 쌓이면은 이제 신일 980이 글 잘 쓰는 사람 계속 모여들고 좋은 글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내년 정도에 우리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도 비평에 대한 꼭지는 사실은 이제 이 잡지 발행 주체가 연대라면 연대 사업팀에서 다 써야 됩니다, 사실. 저는 연대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진들의 어떤 업무 능력 중에 하나는 업무의 역량은 당연히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을 깨고 있어야 어떤 업무 능력이지 이것을 간과하고 일일이 볼 수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항상 사업팀 내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대의 실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사라서 또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역시도 이제 실무 일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연대 사업팀 내에서 그 꼭지는 전담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계속 쏟아내야죠. 광주가 이래야 된다 어쨌든 이런 거 쏟아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또 다행히 그런 것들 지금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가 공모전 방식으로 소화해내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또 이 정도 저희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죠. 촉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소회 얘기하다가 소회 지금 너무 길어졌어요. 소회가 필진 얘기로. 소회가 너무 네. 길어졌어 지금. 그럼 이제 또 다음 저희들은 또 개별 꼭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간간히 나오긴 했는데 네. 또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말씀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진짜. 저 진짜 개별 꼭지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 제가 먼저 할게요.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왜요? 웃겼나? 저는 그 사실 이제 그 초기에 이 책 잡지를 기획했던 그 일원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제도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를 좀 더 세련되게 더 멋지게 이렇게 강한 언어로 사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중간쯤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아니 어디서나 영화 한다는 사람들이 만들 법한 그런 내용으로 잡지를 낼 거면 이걸 왜 내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광주 영화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여기서 일부라도 웅변해주지 않으면 이 잡지를 낼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이사회에 나왔을 때 동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강화되면 잡지가 재미없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 또한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편집을 하면서도 제일 재미없어요. 그 꼭지가.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재밌는 형식 같은 것들이 좀 도입이 되면서 하다못해서 만화 두 컷으로 광주시의 행태와 영화 영상연대 고군분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기획을 우리가 좀 치밀하게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 크리틱 원, 그 제도 비평이고 다만 이제 좀 말미에 우리가 지역 영화라는 화두를 꺼내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글을 받고 했던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편집하면서 제일 재밌게 제가 감동하면서 봤던 것은 정준미 위원님의 글이었습니다. 디포커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잡지의 정체성이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글도 제일 늦게 주시고 밑밥으로 까시고 이제 근데 그 늦게 오는 만큼 굉장히 거의 소논문 수준의 글이 왔고 그렇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영화라는 게 이렇게 깊은 세계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여서 저는 좀 우리 정체성을 가장 압축한 글을 하나를 꼽자면 디포커스 정준미 위원님의 글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쓴 그 인터뷰는 상당히 비중 있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다뤄진 인물들은 우리 잡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이제 트랜스크리틱 코너 같은 경우에는 좀 때로 그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글들이 와서 좀 실망스러웠던 경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좀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좋았었고 또 매 그 회당 한 번 정도는 좀 괜찮은 글들이 또
발굴이 돼가지고 굉장히 워낙에 좀 이렇게 이름값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글을 청탁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제가 맡았던 시네마틱 뷰가 벌써 지금 10번이 됐잖아요. 예. 저는 이제 제가 물론 2페이지로 할당된 지면이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좀 나름 고민하면서 거의 막바지까지 제가 그 편집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준 위원님보다 더 늦게 데드라인이 저한테 왔었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대충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 2페이지밖에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지 하나로 뭔가 광주의 지금 현재를 보여주는 어떤 기획이었었는데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뭐 그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다음 분이. 그래서 이 얘기는 처음으로 마지막 하고 그 이후에 2기 편집위원회가 어떤 개편을 하더라도 이 꼭지들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제가 말이 또 많아질 거예요. 준비 시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저는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 각 이런 글들은 뭐 제가 어떻게 뭐 이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저는 최 감독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편집부터 해서 주머니 갖고 아니 그거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저걸 다 하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되게 그게 놀라웠고. 근데 좀 내색을 해주시지. 왜 저 내색을 안 항상 하시고. 제가 항상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고생시키시니까. 그래서 그 수정할 때 항상 고생 시켜드려서 죄송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일만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걱정이 돼요. 이 딥포커스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광주 영화 감독님들 위주로 해서 그나마 뭔가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고갈됐다 해야 될까. 그래서 앞으로 이 딥포커스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이 좀 많아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써보는 게 어떠냐 하고 이제 편집장님이 약간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면 대답을 하기가 지금 겁이 날 정도로 좀 올팔 그거를 쓸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도 들고 그래서 약간 이 지점 딥포커스에 대한 그 지점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뭐 크리틱 1이나 2나 트랜스크립트가 이미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정형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뷰도 그렇고 딱 돼 있는 건데 이 딥포커스는 지금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좀 약간 이 방향성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이 지점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어떤 광주 감독님들이나 광주 배우가 됐든 아니면 광주 작품이 됐든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많은 게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걸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지점. 제가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지점은 지금 계속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찬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을 하실 때 항상 이제 유럽 이론이나 다른 이론으로 오시지만 저는 이제 배운 게 일본 이론이라서 일본 걸 쓰게 돼요. 근데 좀 그때 몇 번 이렇게 좀 이렇게 질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되는데 하도 이제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저도 일본 좋아해요. 그죠? 여기는 정말 여기는 일본 근데 진짜 칭찬한 소리도 들었어요. 이거 그 정도. 아니, 지금 왜 그것도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은 계속해서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딥포커스는 제가 할 수 있는 동안은 화력을 다해서 해보고는 싶은데 혹시 다른 분들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생기면 네, 드려도 될 거는 같아요. 권리금 없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15까지 내고 11월부터는 뭔가 뭐 이야기가 좀 한 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논의를 하시면 되죠. 저도 뭐 사실 이 코너가 세팅이 돼서 지금 이거 딱 하나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연대라는 코너라고 제가 한창 홍콩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번 이것도 약간 뭐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트랜스크립트에 연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영화가 아닌 사람들 주제들 한번 끌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또 김영삼 평론가님, 뭐 문학평론가님 이런 걸 일부러 좀 땡겨오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얼핏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세팅에서 이게 참가했는데 이게 여기 세팅에서 트랜스크립트 하나 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초기 발언 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도대체 코너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다 여기 거쳐가신 분들 또 저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빨리 하는 분들 좋은데 저는 근데 이제 특히나 저는 계속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이제 조정 선생님 에릭스 만나는데 한국 영화계 여성들이라는 인터뷰집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수진 쌤하고 주미 쌤 정도면은 이제 축적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11명 앞으로 최소 13명이 될 건데 두 분 합치면은 25개 꼭지거든요. 글이. 그럼 이것만 묶어서 한번 단행본을 꼭 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전주에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있잖아요. 거기서 연초에 공모전이 있어요. 지원사업 공모에서 이게 원고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이제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정 정도 비용 받아서 이렇게 그때 이제 그것만 선정되면은 그래서 또 연대나 전당기관에서 소정에 얼마를 또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서 한번 ISBN이 박혀 있는 공동의 공저를 하나 내시는 게 개인적 성취도 성취겠지만 저희 잡지라든가 또 광주 영화 씬에 대한 더 외부 확산을 위해서는 좀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다 현장감 있는 너무 훌륭한 제안. 인터뷰들이고 또 다 동시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이걸 두 분은 꼭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한 번 더 푸시를 해가지고 한번 그래서 이렇게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계시는 이제 찬영님하고는 이제 이런저런 논의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보는 횟수가 좀 많아서 너가 갔을 때 저희 잡지가 지역 영화라는 이슈를 끌고 나갔을 때 가장 이론적 토대를 없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도 약간 개념 정리하려면 좀 머리 아프잖아요. 독립영화가 지역영화가? 그러면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업 주류 영화는 지역영화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개념 싸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지점들을 뭐 국외에서 국내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어쨌든 본인의 어떤 논문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누가 지역 영화를 두려워하는가 그 코너를 할 수 있었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광주에는 이미 이론적 토대가 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것이 차장님의 글로서 우리는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좀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다 이제 크리틱이나 크리틱 2 이런 것들은 사실 트랜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크리틱 2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제2의 물적 토대가 독립영화다 보니까 독립영화에 대한 비평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걸 유지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좀 이게 저희가 리뷰잖아요. 저희는 뉴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미 개봉된 그래서 독립영화가 올해도 안 가잖아요. 올해 극장 상영도 안 하는 걸 다시 또 꺼내들기가 좀 애매한 지점에서 대부분 많이 이제 막 그랬는데 이건 좀 바람 정도 독립영화나 뭐 예술영화에 대한 그래도 이거에 대한 비평이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정말로 이거
트랜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다 이렇게 크로스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주미쌤 뭐 내 코너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것처럼 충분히 위원님들 안에서도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인터뷰 해볼까? 이번에 내가 그러면 일본의 어떤 로컬 시네마를 한번 소개해보는 코너를 한번 해볼까? 그 차장님이 하고 있는 코너에 이렇게 서로 스위치를 저는 충분히 해도 되고 그게 무슨 각자의 그런 고유 상표가 아닌 이상 충분히 논의하셔서 정리하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도큐멘터 코너에 제가 코너를 많이 써서 좀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쓰는데 조금 이제 영화사의 이제 잡지가 이제 도큐멘터 빼놓고는 사실 동시대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광주 영화사 서술을 영화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걸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영화사하고 영화 비평이 좀 공존하는 잡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모든 그 아카이브 모든 어떤 지금 나온 잡지들은 미래의 역사가 될 거기 때문에 도큐멘터라는 코너도 너무 애착을 안 가지셔도 저는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 이제 11호는 정말 전혀 다른 컬러로 가주시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맞다고 해서 이걸 다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시란 말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사진이 없는 잡지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초기엔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진을 활용할 만한 사람, 분 이런 거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최성 감독님하고도 초기에는 저도 이제 막 엄청 이렇게 이 사회에서나 봤지 뭐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잡지를 하면서 이제 최성 감독님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돈도 없고 뭐 사진 이거 디렉팅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판단한 거죠. 저 나름대로. 그래서 처음에 정말 재미없는 잡지 더 안 받겠다. 근데 텍스트만 있는 잡지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문학 개간지처럼 흑백 사진 몇 장 넣어놓고 그냥 대충 녹색평론 같은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로만 나와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최석 감독님의 공이 정말 크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저는 거의 제껴놓고 저는 시작을 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10호까지 오면서 그 최석 감독님의 어떤 애정과 헌신과 그 특유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지점 그리고 윤정희 감독님 잘 꼬셔야겠다. 이런 지금 그냥 감독은 아닙니다. 영화 감독은 아니고 뭐라고 그냥 코칭이요? 선생님이라고 네, 해주세요. 잘 꼬셔야겠다. 그게 아마 마지막 최성 감독님 미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너 미션을 적극적으로 꼬실 수 수행했어요. 있게 미션을 수행했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수진님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돌아올 줄 알고.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어. 스틸 당했네. 앞서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약간 뭐 사족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언급하신 것처럼 연속기에 그 지역 영화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배도쌤이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하신 그 부분 좀 좋은 것 같아요. 콘텐츠 부분에서는 그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 독립 영화 중심으로 리뷰를 PT 쪽에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필진들한테 청탁을 할 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글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쓰면 좋겠다 했던 게 4호에서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 글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예. 네, 이 김영준 교수님 다음에 저희 박지원 교수님 글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디디 리베르만 얘기를 하셨고 김영준 교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문해 모신회나 근데 또 디디 이베르만 말도 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다 분명히 이 두 분은 상의를 하시지 않았고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어떤 잡지 안에서도 어떤 영화의 쇼트 배치처럼 몽타주를 뭔가 형성하는 뭐 크게 봐서 통일성, 뭐 유기성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이 글 자체는 사실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 글과 이 글이 만났을 때 시너지 에너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영화라고 치면 그런 부분들 흐름상으로 저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이것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잡지의 흐름을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글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뭐 교수님이라서 말하겠습니다. 조들이 만나보다 꼭 아, 전달하겠습니다. 만났어요. 최종 감독님이 싫어했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갑자기 부담스러웠어. 뭐 말을 못 하겠네. 그리고 그 내부 콘텐츠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은데 그 광주 여성영화제 그 다큐멘터리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좀 너무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디자인에 좀 텍스트만 없으면은 참 좋겠다.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독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텍스트만 없으면? 텍스트를 줄였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네네.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디자인이 되면 그 독자 입장에서 조금 읽기가 쉬워지는 좀 잡지인 것 같아요. 잡지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글이라도. 그리고 그 표지 같은 경우는 저는 창간호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창간호를 능가하는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창간호가 제일 애정이 가는 표지고 특히 그 뒤에 그 저희 비디오들 뭐 찍은 사진 있잖아요. 아, 예, 맞다. 우리 저는 그렇죠, 맞죠. 그 사실 이정말 그 이거. 표지를 뭐 이런 것도 뭐 분명 중요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예술적으로 저희가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표지 이후로 뭔가 좋은 안 나왔죠. 미디어가 네.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아쉽긴 한데 저런 부분은 사실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좀 신경을 앞으로 좀 쓰면 좋겠다. 어찌됐건 이제 좋은 모르는 분들은 표지를 보고 뭐지 판단하니까요. 하고 이렇게 열어보게 되잖아요. 표지가 별로면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족같이 생각을 해요. 사족이 아니네. 절대 사족이 아니에요. 정말 사족이 중요한 아니에요. 이야기. 심적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미쌤 글이나 시네마틱 뷰가 모두 다 당연히 훌륭하고 좋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셨으니까 간단히